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12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주차 2강의는 제12주차 1강의의 과제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12장 대학자원봉사 활동에서 세 번째인 대학자원봉사의 현황과 네 번째 대학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를 한 후에 제13장 가족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대학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대학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2장 대학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학자원봉사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 법률 제8638호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의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된 것처럼 대학의 역할은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 재능력 육성을 통하여 국가적, 사회적, 개별적 기능을 기르는 것이고 그중 사회적 기능의 사회봉사 기능으로 대학의 자원봉사 기능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시간에 기술이나 지식 및 능력을 사회에 반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삶을 충족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공공기능이 비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성과 전문적 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직접 체험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대변하여 정책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자원봉사의 필요성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을 위한 곳이지만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은 학문 연구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들 중 학문을 배우고 연구, 탐구하여 전수하는 기능 외에 연구와 교수의 기능에 의한 결과들을 사회에 직접 적용하고 응용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자원봉사는 교육과 연구와 함께 대학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학 자원봉사의 활동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 대학 교육의 이념 실현이며 둘째, 고급 전문 기술을 요하는 영역에 대한 일반 사회 인식을 높여주는 차원이 있습니다. 셋째, 장래의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바람직한 태도 함량이며 넷째, 성숙된 자아 형성입니다. 다섯째, 전통 문화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며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의 중간 관리 역할 및 전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비 사회인으로서 사회와 직업의 세계에 대한
직접 탐색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제가 간호대학 시절에 자원봉사활동으로 학교 강의가 끝나면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봉사활동을 2개월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기억에 남는 일로는 행렬병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의 몸을 닦아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 중환자실에서는 삶과 죽음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잠시 텀을 내 가지고 음료수랑 간식을 먹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그랬는데 저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옆에서 틈나는 대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와 직업의 세계에 대한 직접 탐색 기회를 하면서 예비 간호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9번째, 건전한 여가 선용과 각종 청소년 문제의 예방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10번째로 자원봉사기관들로부터 필요합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데 그 병원의 직접적인 인력으로는 부족하죠, 항상.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자원봉사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위들을 접어준다든가 또 병원에 어떻게 그 수납을 해야 되고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지 또 길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럴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겠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때에도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간호사일 때는 환자만 직접 봤지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의 필요성도 있고 11번째로 전문 영역의 지식과 기술로 건전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딸이 코이카를 통해서 유아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캄보디아의 유치원 사업에 참여해서 유치원을 직접 시공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쪽은 인력이 없으니까요. 전혀 교육과 관계없는 시설에 참여하는 일도 하고 또 직접 거기에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 이쁜 친구 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13번째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간접교육을 직접 교육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 자원봉사의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21세기에는 대학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의 기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01년도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회봉사학점제는 지정기관에서 취득한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1, 2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학점 취득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책임감과 시민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졸업을 위한 필수 학점으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대학들이 사회봉사학점제에 대거 참여하게 된 이유로는 1995년 시행에 들어간 일부 대학들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데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사회경험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대단히 선호하며 교육개혁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인간미와 창의적 리더십을 갖추게 하는 사회봉사활동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1995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을 없애고 사회봉사 경력을 우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활동은 등록 수강기관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기관의 날인을 받은 사회활동 신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동문대학도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봉사활동기관은 대학 당국이 지정한 기관 또는 학생이 임의로 선정한 기관 모두 가능합니다. 단 학생이 임의로 선정한 기관의 경우는 신청을 접수한 후 소정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보통 기말고사 전까지 30시간을 활동에 임해야 하며 사회봉사활동 인정 신청서에 봉사기관의 날인을 받아 대학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 방학 때 많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94년 사회봉사단을 창립한 한양대학교의 경우 근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의 실질적인 구현을 통해 사회봉사 학점제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사회봉사 교과목은 계절별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로 연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선택 실습 과목으로 1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졸업까지 4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수강시간은 기본교육 2시간, 실습 30시간, 기말평가회 2시간, 총 34시간 이상의 실습이 요구됩니다. 평가는 실습 태도, 출석 상태, 실습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담당 교수가 패스, 페일로 처리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에서는 꾸준히 사회봉사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과 함께 사회봉사단 발간 책자나 대학 신문에 게재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는 우수 사회봉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봉사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올바른 자기 실현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 정신을 체득함으로써 전공교육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성을 갖추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은 이와 같은 교과목을 몇 학점까지 허용할지 봉사활동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각 대학은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이 대학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지원 가능한 조직인 학생처나 사회봉사센터 등을 통하여 전문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은 조직화, 체계화되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지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단기적 활동 현황입니다. 대부분 학기 중에 학점 이수를 위해 왔다가 학기가 끝나면 중단하는 경향이 많겠죠. 또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여러 분야, 각 분야에서 결석 시에는 미리 연락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결석 시에 미리 연락을 주지 않고
무단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점 이수와 관련된 학생들은 책임감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기관에서 요구하는 학생평가 서류가 오히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대학생들의 사회봉사 학점, 즉 봉사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삶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 정립의 촉매,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직업별 자원봉사 활동 현황을 2019년도 조사표에 의하면 대학생의 경우 실인원이 17만 6,615명이고 연인원은 105만 9,873명이며 참여도는 6.0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대학에서도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죽순격으로 봉사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봉사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 교육 부문에서의 문제점, 관리 부분에서의 문제점 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봉사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봉사 프로그램이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성과나 내실 없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식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교육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대학에서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학생봉사 리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고 대학의 사회봉사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관리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봉사 참여자와 수혜자와의 비효율인 연계, 봉사 프로그램 및 봉사자 관리의 비효율화, 대학 사회봉사 관련 정보 공시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방향에서 대학 사회봉사 활성화 및 봉사문화 형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은 참여 위주의 봉사 수업이나 봉사 프로그램보다는 대학 전체가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교육적 관점에서 봉사가 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사 수업 및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학생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사회봉사교육은 대학의 강의 중심 기초교육과 봉사센터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대학 및 외부 단체의 봉사센터가 봉사 참여 등의 활동 혹은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봉사센터는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기본 오리엔테이션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학 사회봉사의 인정 보상은 중복 인정 및 보상을 피해야 하며 실비 이상의 금전적 지원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봉사 인정 시간은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실비는 식비와 차비로 제한하고 기업의 금전적 보상 등은 대학의 장학금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제13장 가족자원봉사활동입니다.
가족자원봉사는 한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를 찾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가족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자원봉사활동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가족 이기주의 등 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요즘은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족자원봉사자들의 대기자까지 있어 순번을 기다리는 실정으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13장에서는 가족자원봉사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자원봉사활동의 이해, 가족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효과 및 발전 방향, 그리고 가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가족자원봉사활동에서 첫 번째로 가족자원봉사활동의 이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호부조 정신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복지 사상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자본주의화되면서 걸린 집단의 공동체 사상이 약화 내지 소멸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의 공익정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급 단위가 가족인 가족자원봉사 활동은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지역 공동체 개념과 가장 가까운 접근 방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의 문화 형성에 가장 부합됩니다. 한국의 경우 가족자원봉사활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 발전을 위해 가족봉사단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은 2005년 건강가정지원법이 시행된 이후부터입니다. 가족 단위의 봉사활동은 가족 공유 경험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부모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봉사활동 만족도, 이타성, 참여 시기,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와 부모의 지지도 및 앞으로 지속도 등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대화를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나 가족의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여가 활동의 하나로 가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 내 문제 예방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가족자원봉사활동에서 가족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자원봉사는 한 가족을 자원봉사활동의 기초단위로 하여 공공복지의 가치를 지향하며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협동적인 실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자원봉사활동이란 한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를 찾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가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가족은 2001년도에 탈북자 13살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3년간 같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족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탈북자 꼬마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고아원에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어, 북한 정치를 전공한 남편을 통해 그 아이를 같이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3살이지만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을 낮춰서 3학년에 입학을 전학을 시킨 거죠. 그래서 6학년 중간까지 저희 집에서 생활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질감이 있어서 좀 힘들어 했지만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는 일선을 하게 되어 있지 않냐. 저 아이를 같이 학교에 아침에 감으로써 한 가지 착한 일은 미리 해결하는 거다. 그러면서 같이 지내게 했어요. 다행히도 25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한국에 잘 적응해서 결혼도 했고요. 또 두 아들을 놓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했던 가족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참 보람 있는 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재에 있는 가족 자원봉사활동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가족 이기주의 등 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요즘은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족 자원봉사자들의 대기자까지 있어 순번을 기다리는 실정으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가족 자원 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서 필요한데요. 첫째, 어린 시절 가족 봉사활동의 경험은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의 기초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만족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 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넷째, 가족 자원 봉사활동의 구성은 봉사활동을 보다 접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상으로 가족 자원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 봉사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지 우리의 한 학기 과제이기도 했죠. 한 번쯤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자원 봉사활동의 효과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가족의 결속력이나 유대관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의 단절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삶의 터전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가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합니다. 넷째, 자원봉사 활동의 실천적 체험을 통하여 기쁨과 보람을 체험함으로써 가족에게 공동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각자의 공헌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가족 공동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12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가족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가족자원봉사 활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2주차 이 강의는 대학 자원봉사활동의 마지막 부분과 제13장 가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